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을 시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날 시찰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하늘 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면서 전비태세 강조와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돼 있지만 항공전력 역시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북한 공군전력. 북한은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에 속무무책이었던 것을 교훈 삼아 휴전 후 공군력 증강에 매진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 공군력은 양적, 질적으로 한국 공군을 앞섰다. 이 가운데 양적인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 공군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에 따르면 항공전에서 가장 핵심인 전투의 무기의 수가 북한 공군이 810여 대로 410여 대인 한국 공군보다 2배가량 더 많다. 대신 북한 공군 전투의 무기들은 과거 구소련에서 제작된 미그-15, 미그-21, 미그-23, 미그-29 전투기를 비롯해 IL-28 폭격기와 Su-25 공격기, 그리고 중국이 구소련의 미그-17, 미그-19, 미그-21 3개를 도입해 제작한 J5, J6, J7 전투기 등 미그-29를 제외하면 사실상 구소련 시대의 낡은 기종들의 대부분이다. 낙후된 항공기들과 함께 운용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료 부족이다. 군 출신 탈북민이 공통된 증언은 북한군이 연료 부족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물론 공군도 마찬가지다. 항공기를 운용할 연료가 부족해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여전히 적고 이론과 지상교육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위협적인 북한 공군. 이처럼 북한 공군 전략이 낙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위협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 공군의 가장 현대화된 미그-29 전투기다. 물론 우리 공군의 F-15K와 개량 중인 KF-16 그리고 현재 도입 중인 F-35 등을 비교하면 크게 위협적인 전력으로 보긴 힘들다. 하지만 미그-29는 구 공산권을 대표하는 전투기로 여전히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북한 공군은 우리 공군의 F-4 전투기와 성능이 유사한 미그-23도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IL-28 폭격기도 위협적인 전력으로 꼽힌다. 1950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IL-28은 노후한 기종이지만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표적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레이더와 생화학 및 핵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속거리도 약 2,400km로 국내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핵무기 탑재 능력은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공군도 IL-28이 2에서 3톤 무게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IL-28 폭격기를 80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공군의 가장 고민거리는 북한의 AN2기, 저속, 저공 비행으로 특수전 병력 침투 가능해 글라이더 매단체 분리, 특수전 병력 은밀 침투. 북한 공군이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N2도 한국 공군의 고민거리다. 이는 AN2가 저속, 저공 비행으로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체가 목재와 가죽으로 제작돼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힘들다. 또한 AN2는 특수전 병력이 탑승한 여러 대의 글라이더도 매달 수 있다. 이 글라이더를 매단 채 휴전선 부근까지 날아온 후 글라이더를 분리시키면 특수전 병력들을 더욱 은밀하게 침투시킬 수 있다.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우리 군도 골칫거리로 생각할 만큼 위협적인 전력으로 그 규모도 2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AN2를 이용해 특수전 병력을 침투시킨다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AN2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가상표적으로 한 침투, 타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한 공군의 양적인 우위 자체가 위협적인 요소다. 우리 공군 전력과 비교해 대부분의 기종들이 노후하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전쟁 초기 양적인 우위를 이용한 기습적인 도발을 한다면 질적인 우위로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가령 노후한 것으로 알려진 미그-15와 미그-17의 경우 주로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도 비교적 간단해 가동률이 오히려 높다. 이는 전장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과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북한의 양적 우위를 이용한 도발은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북한 전투인 무기 810여 개 보유. 한편 에 따르면 북한은 항공전력의 핵심인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의 하에 5개 비행사단을 비롯해 1개 전술수송여단과 2개 공군적 경여단 그리고 방공부대 등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항공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군기 가운데 전투인 무기는 810여 대로 그중 약 40%가 평양 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돼 있어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녕하세요. 현재 KF-X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블록 3에 적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 KF-X를 위한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학회는 현재 KF-X를 위한 투명체 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스텔스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행 중에 태양열이나 전투기 국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효과도 상당해서 F-16의 경우에는 CD형 이후부터 제한적인 RAN 도포와 조종성 유리에 대한 금전도성 코팅을 적용해 RCS를 1에서 3제곱미터 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이나 라팔 1제곱미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국가연과 타이가 개발 중인 전도성 코팅 기술도 항공기나 전자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IT요. 인균 주석 산화물 필름 코팅, 즉 아크릴 계열 투명 유리창에 10에서 26개의 ITO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개발된 ITO 코팅의 성능은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직 입사된 레이더파에 대해서는 90% 이상 경사 입사된 레이더에 대해 80% 흡수율을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K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척도인 열전 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 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매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 인하되어 기존의 ITO 코팅 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중요한 것은 보급 파이터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눈이 전투의 핵심이 되는데 기존의 금이나 ITO 코팅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는 데다 가시광선을 차단해 장거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무적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설명해준 전문가는 핵심이 되는 그래핀 소재의 생산 기술이 아직 제대로 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생산 재개 마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핀 기반 조종성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저 성공에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해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기술 활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DARPA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 스텔스 기술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 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질화갈륨간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이지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